안녕하세요. 83세 의사 박영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아프셨나요? 단순히 걷는 것조차 힘드시고 아프셨나요? 저도 73세부터 관절이 아프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83세인 지금까지도 의사로 활동할 만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골프를 즐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냐고요? 좋은 약을 먹었냐고요?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단지 신체 5부위만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압했을 뿐입니다. 70대, 80대가 되면 노화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고 혈기왕성한 손주들과 더 이상 같이 뛰어놀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고 일어날 수나 있을까? 혹시 이렇게 살다가 일찍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 심정 잘 이해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고 실제 저도 노화를 겪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분들을 공통적으로 신체 5부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압을 했던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점차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관절은 사용 빈도가 높고 무게를 지속적으로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노화와 함께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관절 주변에 연골이 닳고 활액의 분비가 줄어들며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통증이 심화되는 것이 노인 관절염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단순한 통증을 넘어 일상생활의 불편과 심지어 보행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절염 증상과 통증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체 전반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지압 요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압은 특별한 장비나 약물 없이도 손끝으로 직접 자극을 줄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할 경우 만성적인 통증 완화뿐 아니라 면역 기능 향상과 자율신경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압은 인체의 경혈이라 불리는 부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경혈들은 우리 몸의 장기나 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의 특정 지점에 압력을 가하면 그 자극이 단순히 근육이나 인대를 넘어서 신경계를 통해 내부 장기의 기능까지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이는 동양의학에서 기와 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하며 실제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많은 노인들이 통증에서 해방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 지압이 특히 유용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피침습적이라는 점입니다. 고령자는 약물의 부작용에 민감하고 수술에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요법은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수단이 됩니다. 또한 지압은 단순한 통증 조절을 넘어 혈류 개선, 근육 이완, 신경 안정, 소화 기능 강화 등 전신적인 건강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노년기에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관절 부위의 지압은 해당 부위 주변에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동시에 혈류량을 증가시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노폐물 배출이 촉진되고 관절 부위의 대사작용도 활발해지면서 조직의 재생과 회복이 가속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 자극이 아니라 체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압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생활에 규칙성을 부여하고 이는 심리적 안정과 수면 개선 등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활력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노화로 인해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는 하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은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반복적인 압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연골이 닳으며 혈액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관절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무릎 통증과 하체 순환 저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대표적인 지압 부위가 바로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 무릎 아래 정강이뼈의 바깥쪽 손가락 4마디 아래 지점으로 눌렀을 때 다소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부위는 위장과 비장 계통의 기능을 조절하는 동시에 다리의 기혈 흐름을 강화하는 경혈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족삼리는 기력을 증진시키고 피로를 회복하며 다리의 무거움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다리가 뻣뻣하고 시릴 때 이 부위를 자극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증가하여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족삼리는 위장의 기운을 보강하여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 내 영양분의 순환을 돕는 데도 관여합니다. 노인의 경우 단순히 관절의 통증만을 치료해서는 안 되고 그 원인이 되는 기력 저하와 혈류 장애를 동시에 개선해야 하는데 족삼리는 그러한 전신적인 회복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족삼리를 지압받은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단순히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다리의 힘이 회복되고 식욕이 증진되었다고 말합니다. 지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무릎 아래 정강이뼈 바깥쪽을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며 5초간 압력을 주었다가 천천히 놓는 방식으로 10회 반복합니다. 좌우 다리 각각 시행하되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과하게 자극하지 않고 약간의 압통이 느껴지는 정도로 부드럽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지압하면 더욱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가 자주 저리고 무거운 느낌을 호소하던 분들 중에도 족삼리 지압만으로 상태가 크게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지압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무릎의 붓기가 줄어들고 서거나 걸을 때 무게중심이 보다 안정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족삼리를 통해 실제로 혈류량이 증가하고 염증 부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며 회복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족삼리는 특히 노년기 무릎 질환을 겪는 분들에게 권장되는 대표적인 경혈이며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일상생활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수술이나 약물 없이도 족삼리 지압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바꿨고 다시 걷고 움직이며 생활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화로 인한 관절 통증은 대부분 무릎 안쪽뿐 아니라 바깥쪽까지 동반되며 이는 보행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넘어짐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무릎 외측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질 경우 하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통증과 변형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지압 부위 중 하나가 양릉천입니다. 양릉천은 다리의 외측 경혈 중에서도 근육과 인대를 조화롭게 조절하며 통증을 완화하고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릉천은 종아리 바깥쪽 무릎 아래 약 손가락 3마디 정도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종아리뼈의 앞쪽 경계에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담경락에 속하는 경혈로 전통의학에서는 근육과 힘줄을 주관하는 담의 기운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담경의 흐름이 막히면 관절 주위의 기운이 뭉치고 그 결과 염증과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
양릉천은 그 막힘을 풀고 순환을 되살리는 데 탁월한 기능을 합니다. 양릉천 지압은 무릎 외측 통증뿐 아니라 하체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도 유익합니다. 노인의 경우 오래 앉아 있거나 걸음을 많이 걷고 난 뒤에 다리가 쉽게 뻣뻣해지고 피로가 쌓이는데, 이는 근육의 수축과 혈류 정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양릉천을 자극하면 뭉친 기운이 풀리며 근육 사이로 혈액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의 유연성이 회복되고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져 일상적인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지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은 뒤 무릎 아래, 바깥쪽 종아리뼈를 따라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누르고 다시 천천히 놓는 방식으로 좌우 각각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지압의 강도는 다소 뻐근하게 느껴질 정도가 적절하며, 손끝에 힘을 주기보다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깊고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번, 특히 외출 후나 다리가 피로할 때 시행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릉천은 근육의 기능뿐 아니라 담도, 계통의 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담의 기운이 잘 흐를 때 몸은 활력을 얻고 통증은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로 양릉천을 꾸준히 지압한 고령의 환자들 중에는 무릎 통증 외에도 소화불량이나 어지럼증이 호전되었다는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전신적인 기혈순환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무릎 바깥쪽의 불편함은 단지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 전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릉천 지압은 그런 균형을 회복하고 근육과 인대를 동시에 강화하여 걷기 편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지점을 알기 전에는 단순히 관절염으로만 오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경락의 조화가 깨진 결과였습니다. 양릉천은 그 균형을 되찾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의 약화가 아니라 척추부터 하체까지 이어지는 기혈의 흐름이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경혈이 바로 위중입니다. 위중은 등에서부터 시작된 기운이 다리 뒤쪽을 따라 내려오면서 막히는 지점으로 허리와 다리, 특히 무릎과 종아리 뒤쪽의 통증을 조절하는 중심 경혈입니다. 위중은 무릎 뒤에 오금 중앙, 즉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방광경에 속하며 전신을 흐르는 수분 대사와 노폐물 배출을 관장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방광경은 척추를 따라 내려와 하체의 뒤쪽을 지나기 때문에 위중을 자극하는 것은 단순히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리부터 발끝까지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함께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방광경의 흐름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위중을 지압하면 이 경락의 기운이 풀리면서 척추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골반과 무릎 주변에 경직된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 결과 오래 앉아 있거나 걷다가 허리가 찌릿하게 아픈 현상이 줄어들고 다리도 한결 가볍고 유연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압 방법은 의자에 앉아 양쪽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무릎 뒤 오금 부위를 찾아봅니다.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을 양손 엄지로 눌러 5초간 지그시 누르고 천천히 뗍니다. 이 동작을 좌우 각각 10회 반복합니다. 손끝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손바닥의 중심 힘을 사용해 깊이 눌러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하루 2번 정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 혹은 잠자기 전에 해주면 기혈순환이 한결 원활해집니다. 위중은 전통적으로 요통의 특효혈이라 불릴 만큼 허리와 무릎 질환에 자주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부위를 통해 배출되는 노폐물과 독소는 신장과 방광 기능에도 영향을 주므로 지압을 통해 하체 부종이 줄어들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잔뇨감이 있는 증상에도 개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중을 지압하는 것은 단지 관절 통증의 해결을 넘어서 전신의 순환 개선과 내장 기능의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건강관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라 신체는 점점 굳고 혈액은 느려지고 기운은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위중을 중심으로 기운을 풀어주면 다시금 기혈이 활기차게 순환하기 시작하고 뻣뻣했던 관절도 점차 유연함을 되찾게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무릎 뒤쪽이 자주 당기고 쑤시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중지압이 가장 먼저 시도되어야 할 방법입니다. 노인의 건강관리에서 발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위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체중을 견디며 모든 신체 활동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용천은 발바닥 중앙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한 중요한 경혈로 신장의 기운이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이자 전신 활력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천은 신장경의 첫 번째 혈로 몸속의 진액과 에너지를 생성하고 하체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로 인해 에너지 순환이 둔해지고 기혈이 아래로 가라앉을 때 용천을 자극하면 그 흐름이 다시 위로 올라가며 전신의 활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특히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기운이 무릎과 허리, 나아가 심장과 뇌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용천의 자극은 단순한 발 지압을 넘어서 전신 순환을 회복하는 핵심이 됩니다. 관절염은 기혈의 정체로 인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하체의 기운이 막혀서 무릎 아래로 피가 잘 돌지 않으면 관절이 쉽게 붓고 열이 차며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때 용천을 지그시 눌러주면 몸속 아래에 고여있던 기운이 위로 올라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염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특히 발이 찬 분이나 밤에 다리가 저리고 시린 경우에도 용천 지압은 효과가 큽니다. 용천의 정확한 위치는 발바닥의 앞쪽 3분의 1 지점,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따라 아래로 내려와 발바닥이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이곳을 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천천히 꾹 눌러주며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풀어줍니다. 양쪽 발에 각각 10회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뒤 지압을 하면 기혈순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용천 지압의 가장 큰 장점은 몸속 깊은 에너지를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화된 노인의 경우 용천을 꾸준히 지압하면 피로가 줄고 얼굴에 생기가 돌며 잠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용천 지압을 통해 하체의 기운 정체를 풀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릎 아래로 흐르지 않던 혈액을 다시 활성화시켜 관절통 완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용천 지압은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불안이나 초조함, 수면 장애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기혈의 흐름이 막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용천을 자극하면 뇌로 가는 기운이 맑아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도 연결됩니다. 노화란 단순히 시간이 지나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혈의 순환이 서서히 멈춰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다시 되살리는 가장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발바닥, 그 중에서도 용천입니다. 용천 지압은 어렵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지만 하루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온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므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곡지는 팔꿈치의 바깥쪽, 팔을 구부렸을 때 주름이 생기는 부위의 끝부분에 위치한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팔꿈치를 접었을 때 가장 깊게 패이는 지점으로 수양명 대장경에 속하며 팔과 어깨, 그리고 상지 전반의 기혈순환을 조절하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 곡지는 단순히 팔의 통증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다양한 관절염 증상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곡지는 우리 몸에서 열이 뭉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반드시 사용되는 혈자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관절염으로 인한 열감, 붓기, 통증은 곡지를 자극함으로써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특히 어깨나 팔꿈치, 손목 등 팔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곡지를 통해 기혈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곡지는 상지뿐만 아니라 안면부와 머리로 이어지는 기운의 통로이기도 하여 머리가 무겁거나 열감이 있을 때도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곡지는 지압을 통해 전신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상체에 열이 많고 하체가 차가운 노인의 경우 곡지를 지그시 눌러주면 상열감이 가라앉고 하체로 기혈이 내려가면서 몸이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는 곧 하체 관절의 순환을 촉진하여 무릎과 발목, 고관절의 통증에도 간접적인 효과를 줍니다. 염증 반응이 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도 곡지를 자주 자극하면 신체 면역 반응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곡지의 정확한 위치는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 바깥쪽 주름 끝부분이며,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압 시에는 엄지손가락이나 지압봉을 사용해 5초간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주기를 반복하며 좌우 각각 10번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는 쪽 팔은 조금 더 자주 지압해도 무방하며, 지압 전 따뜻한 수건으로 팔꿈치를 감싸 따뜻하게 해준 뒤 시행하면 효과가 더욱 증대됩니다. 곡지는 노인의 손 사용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손의 힘이 약해지고 물건을 놓치는 일이 잦아지며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불편할 경우 곡지를 중심으로 한 지압이 중요해집니다. 손이 차고 저린 증상도 팔꿈치에서 기운이 막힌 경우가 많아 곡지의 기혈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손끝까지 따뜻해지고 감각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곡지는 피부의 열감과 두드러기, 땀 조절 기능에도 관여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면역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화로 인한 관절 기능 저하는 팔과 손의 움직임 제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섭취, 옷 입기, 세면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곡지와 같은 혈자리를 자극해 손과 팔의 기혈 흐름을 원활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은 한 부분이 막히면 전체가 약해지므로 곡지를 통해 상체의 흐름을 정리하고 하체까지 연결되는 순환을 도우면 전신의 건강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부위에 걸친 지압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촉삼리에서 시작해 양릉천, 위중, 용천, 곡지까지 이 5부위는 노인의 관절, 건강과 전신 순환을 위한 핵심 지점입니다. 이 모든 지압은 손으로 직접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약이나 도구 없이도 꾸준한 실천만으로 관절 통증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걷고 즐겁게 생활하시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몇 분씩 이 5부위 지압을 생활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수와 건강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